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탈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펀더멘탈 플러스 수급 그리고 투자 심리입니다. 자, 시장이 주변 뉴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죠? 정치적인 변수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 속에서 펀더멘털의 훼손 없이 하락하는 종목은 상당히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시장 정치와 경제가 일정 정도 같이 동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로 한 때인 것도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채가 5,800조라고 하죠. 그죠? 가계부채가 1,913조. 그리고 기업 부채가 2,734조, 국가 채무가 1,190조, 합계가 5,837조, 그리고 연말에 6,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부채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그죠?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은행에서 돈 빼서 미국 주식이나 코인에 베팅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요구불 예금도 감소 추세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미국 증시로 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현저하게 내려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반기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지쳐있는 분들이 미국 주식,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시차 이 부분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12월 2일 계엄 이후에 우리 시장이 수요일부터 계속 하락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월요일 코스닥이 5.4%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엄청 나오는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에서 신용융자 상환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 그것이 경제로까지 파장이 되는 부분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하는 주식시장이 주변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 소중한 주식을 함부로 내던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국회의원 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 가운데 연봉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사실 예산은 계속 연도마다 증가하잖아요. 4조 1천억의 예산을 감액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연봉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왜 국회의원의 1억 6천만 원의 연봉, 그거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6천만 원대죠. 그죠? 그거의 2배가 넘는 부분, 그것도 이렇게 경제 시국이 어려운데 자기네들 봉급을 인상한 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도 2021년, 2022년에 20% 깎고, 그죠? 미국도 코로나 이후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트럼프가 트럼프의 본색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 그죠? 위대한 미국.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나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흐름은 이 흐름보다는 우리 자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난주에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양호하고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흐름 부분이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 사실 예상치보다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죠? 56에서 52.1로 예상치보다 하락을 했지만 확장 국면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고용지표 역시 그죠? 정상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실업률이 조금 올랐죠. 4.2%. 자, 이런 흐름들 때문에 그죠? 12월 이 FOMC에서 0.25bp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80%까지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 그죠? 사실 통화정책은 통상 긴축과 적정, 그리고 긴축과 안정적, 그리고 적정 완화의 5단계가 있는데 완화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반이 중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현저하게 낮은 상태. 그러면 이 완화가 14년 만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타이밍의 부분이냐면 2008년 그죠?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었을 때 그때 완화의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2025년 부분으로 들어갈 때 시장에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4.6%, 그죠? 5%를 기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5%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은 그죠? 시장에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중국 정치국회의 소비 관련 멘트를 보더라도 2025년 경제정책 업무 우선순위 부분에서 과학기술 혁신에서 내수를 확대하는 쪽 그리고 2024년 종료 예정이었던 내구 소비재 이구 한신 보조금을 연장하거나 증액하겠다. 이 부분들이 사실 소비 촉진을 통해서 내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제의 기대감도 조금 옛날보다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중국 기술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 적은 부분. 이래서 예전만큼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떡고물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시장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 5.3% 정도 박근혜 탄핵 때 하락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와 이때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이후에 현 정권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과 동일선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시기의 영향은 단기적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경기 상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 탄핵 전국 부분에서 탄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떨어지면서 한 17%에서 20% 가까이 주가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내적으로 금리 인상기였고 경기가 하강이었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던 거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오히려 경기가 좋았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이 12월 4일, 그죠? 12월 4일부터 월요일까지 코스피가 5.7% 급락을 했고 코스닥이 9.5%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급반등을 지금 이뤄내고 있지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탄핵 국면에서의 충격 부분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오늘부로 만회가 됐다. 그죠? 다만 이제 이 이후부터는 경기 상황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코스피 지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사실 어이가 없이 급락을 했죠. 그죠? 12월 8일 월요일 날 코스피가 2%가 넘게, 그리고 코스닥이 5%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죠? 52주 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반등했죠. 그죠? 그런데 월요일 날 주식을 매도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주가가 심리적으로 탄핵의 부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그죠? 온 뉴스가 경제 사정이 어떻고 막 난리 브리스의 이야기가 많이 짓이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월요일 날 개인들만 투매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했죠. 8월 16일부터, 그죠? 8월 16일부터 11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1조 3천억을 매수하고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들어서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죠? 12월 들어서 12월 2일부터 그 계엄 선포 그 다음날 소폭 매도한 걸 제외하고는 1조 7천억 정도를 12월 달에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수를 더 세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그죠? 이게 이제 화요일 12월 10일 부분인데 5,500억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가, 그죠? 거래소 쪽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현물 주식은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다 매수를 들어왔어요. 매도를 잘 보시면 거래소는 개인이 1조 5천억가량 12월 달에 매도했고, 그죠? 코스닥은 1조 2,900억, 1조 3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에서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개인이 뭐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까? 투자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죠? 정국이 불안하니까 주가가 내려가니까 뭡니까? 심리적으로 멘탈이 털리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뭡니까?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할 때는 주가가 고점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모두 다가 안 좋다라고 할 때 뭡니까? 용기 있게 맞서서 살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월요일 날 5%대 급락을 할 때 매수를 한 분이라면 주식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5% 급락한다고 뇌동매매하는 흐름을 보여서 매도를 한 분이라면 주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반영한 코스피입니다. 사실 월요일까지 밸류 관점으로 보면 코스피는 선행 PER 8.3배, PBR 0.81배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부분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2008년 금융위기 0.76배까지 떨어진 적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지금 정치가 다소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시간이 가면 만회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이 얼마만큼 짧아질 것이냐, 그죠? 기간이 길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죠? 그 부분은 생각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적이나 그리고 업황, 섹터의 흐름들을 연결시켜서 보셔야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정치 이벤트보단 미국 경기 지표가 방향성을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보여드렸고 신규 주문, 사실 탄핵 정국도 마찬가지고 2000년 이후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잖아요. 대선 선거가 있었고 탄핵 국면이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진폭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ISM 신규 주문이 하늘색 부분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에서 신규 주문이 반등하느냐, 그 반등한 걸 보셨다면,
그죠? 우리 경기도 서서히, 그래서 제가 내년 1, 4분기 부분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계엄 흐름 부분을 통해서 수급 이슈가 진행되면서 먼저 저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코스피와 코스닥, 그죠?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은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쪽은 현물을 매도를 했지요. 큰 시장의 방향에 있어서의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고, 물론 옵션 만기 이후에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그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뭡니까? 정책 동력을 상실하는 섹터 부분은 먼저 매도하셔라. 그죠? 그게 뭡니까? 대왕고래, 그죠? 원전, 그리고 밸류업의 가장 직접적인 은행이나 보험, 그죠? 그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야당이 어차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여당 부분에서 야당으로 이 국정 부분의 정치 동력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야당이 중요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 이쪽 부분은 동력을 잃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대부분 배당소득세 인하나 분리과세나 이런 세법을 바꾸거나, 그죠? 법률안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승의 동력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 쪽은 그쪽이다. 그런데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망합니까? 보험사가 망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책의 동력 부분은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오면 그 가치가 훼손됐는지 안 훼손됐는지를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이 정책 동력이 상실되는 분위기에서 이 정책적 흐름을 가졌었던 원전이나 그리고 방산, 그리고 대왕고래, 밸류업 이런 쪽 부분은 다소 되돌아오는 시간이 좀 길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외국인들이 거래소 현물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섹터들을 보니까 은행이나 유틸리티, 보험, 그죠? 그런 쪽, 정책 동력을 상실하는 쪽, 이 부분으로 매도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증시가 어렵다 보니까, 증시 안정 펀드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0조 정도라고 해봐야 지금 거래소 코스닥 이 시가총액 비해서는 0.4% 내외밖에 안 되니까 큰 흐름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런데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나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도 4천억 원, 5천억 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조도 아니고 4천억, 5천억 매수해보니 큰 간의 기별도 안 갔었지만,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그죠? 코로나 때에는 또 10조 정도 펀드를 넣기로 했는데, 그때는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개인 동학개미다라고 해가지고 난리 나면서 묻지마 유동성 부분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왜 제가 이 증안펀드 이야기를 하냐면, 증시안정기금이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나름 내려오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안전판 역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번에는 미집행하지 말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왜 탄핵 얘기 국면에서 그러면 저점이 나왔다고 곧바로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까지 내려왔고 그것이 12월 1월 그죠? 마이너스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등한다고 해서 묻지 마라. 이제 저점 나왔으니까 아무 섹터나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막 떨어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올해. 그죠? 코스닥도 박살이 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번 보세요. 자, 대한고래 프로젝트 뭐예요? 내년 예산 505억 5,700만 원에서 98% 삭감한 8억 3,700만 원. 이러니 한국가스공사 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초될 위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물론 뭐 정국이 바뀐다면 반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대가 크냐 안 크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죠? 자, 조선주. 그죠? 요번 이 계엄 이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 섹터가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정국이 불안하니까 수출되던 기업이 갑자기 수출이 안 됩니까? 그죠? 이런 수는 있습니다. 뭐냐? 시위에 많이 참가하니까, 그죠? 연말 모임이 줄어들고, 그죠? 쇼핑하러 좀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에 미치는 요소입니다. 내수 경기 부진 부분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데 수출 기업이 받은 수주 물감 받은 회사가 갑자기 그죠? 시위한다고 그리고 전국이 불안하다고 수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조선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2025년부터 고성가 선박 매출 인식이 본격화됩니다. 자, 주가 보세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급락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화장품 부분에 이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과하게 주가가 떨어졌다. 자, VT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화장품 쪽에.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이렇게 이런 주식을 매매하냐? 이런 주식을 매매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이 어려운 장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K푸드 헐헐하는데 한국 식품기업이 비상이다 이 이야기도 했었죠. 내수는 안 좋다. 수출이 좋은 기업. 그죠? 그게 삼양식품이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렸었죠. 삼양식품 뭡니까? 오늘 사상 최고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입니다. 그죠? 많이 떨어진 것이 가치의 훼손으로 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전국의 불안 때문에 가치는 멀쩡한데, 그죠? 가격이 떨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어제는 이런 주도 종목 부분들이 급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코스닥에서 금투세 폐지, 그리고 화요일에 급등하는 걸 본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코스닥 종목 부분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우열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가치에 의해서 많이 떨어진 쪽 부분인지 아니면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되돌아온 건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옥석을 가리면서 종목의 교체 타이밍을 갖는 것이 필요로 한 거죠. 자, 아까 그죠? 말씀드리자고 했던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 그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죠? 내일이 우리 시장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어떠한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면 잠시 후에 6시부터 옵션 만기 이후 시장과 관련돼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수였습니다.